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자입니다. 그냥 국힘당이라는 당명도 그냥 다른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뭐 이렇게까지 된 건데 당 바꿀 당명이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일반적이지가 않다. 민주당이라는 당은 뭐 계속 민주당인데 우리만 계속 이름 바꿔놓고 어떻게 보면 뭐 새천년 민주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뭐든 일단 민주당으로 하고 앉았는데 열린우리당은 좀 웃겼지만 돼지우리당.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참에 민주공화당 어때요? 민주공화당 그냥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든 당이죠. 1963년부터 79년까지 한 17년 정도를 한 것 같은데 17년 8개월이라고 그러나요? 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긴 당명을 바꾸지 않은 가장 긴 이름이 민주공화당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정의당이죠. 민정당. 그 다음에 민자당이고 그 다음에 다시 신한국당. 그 다음에 한나라당. 그 다음에 새누리당.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인가 아니다 자유한국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입니다. 원래 우파라는 게 이름 안 바꾸는 게 우파인데 이름을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없어 보여. 사실 그거 가지고도 뒤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좌파들이. 이름을 뭐 그렇게 바꾸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참에 이름도 민주공화당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의견도 좀 써주시고요. 뭐 민자당이 좋으면 민자당이 좋다고 그러시고 저는 솔직히 민정당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정당이 좋더라고. 민정당. 민주공화당은 이제 너무 또 민주공화당이 사실은 뭐 좋긴 한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민정당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정의사회의 구현.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장 잘 살 수 있었던 때고 경제적 번영도 그렇고 정말 진정한 공산주의를 혁파했던 시기고 그리고 뭐 정말 반정부 반체제 집단을 다 소멸했던 시기. 정말 어떻게 보면 자유우파들한테는 가장 속 시원했던 시기가 어떻게 보면 민정당 때입니다. 아무튼 뭐 당명은 또 뭐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제 의견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뭐 지금 국힘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바이벌입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데 국힘당이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 이번 같이 마음 편한 적도 없어요. 6월 3일 전까지만 해도 국힘당이 어떻게 될까봐 오매불망하면서 6개월을 벌벌벌 떨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던 시절인데 이제 좀 마음이 좀 편해 솔직히. 왜 편하냐? 결론 다 났으니까. 파산 선고 났으니까. 이재명이 살았으니까. 국힘당은 죽어야죠. 국힘당의 목적, 그 윤통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윤통의 목적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깜빵에 쳐넣는 게 윤 대통령의 지상 최대의 전 목적이라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과감하게 꾹 찍었는데 결국은 그거 다 이제 허망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은 제가 뭐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뭐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정권을 잡았고 권력을 쥐어줬는데도 그거를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을 시켜줬는데도 못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대통령으로 우리가 대권을 해서 대통령을 시켰는데도 못하면 그럼 뭐 국민이 뭐 직접 나서가지고 뭐 이재명하고 문재인을 뭐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뭐 인민재판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런 거 다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하라고 설 법대 나온 검사 출신 대통령 뽑아가지고 한동훈 같은 핏땡이 법무부 장관 시켜도 아무 말 안 하고 당대표에도 아무 말 안 했던 이유가 뭐야? 아유 그냥 이쁘게 본 거지 우리가. 아유 알아서 잘 하시겠지. 서울법대 나왔으니까. 아유 잘 하실 거야. 이재명이 다 죽었다 이제. 문재인이 너 죽었어 이제.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버젓하게 웃고 다니고 오히려 반대쪽은 지금 다 거의 그짓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아유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무슨 조화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민주공화당이든 민주정의당이든 간에 과거 우리가 이제 우파의 리더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라고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아주 옛날에는 군인이었죠. 예, 우리 우파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군인이 정당하다는 게 보다는 군인이 연상이 되는 거지. 일사불란하게 공산주의를 빨리 잡는다 이런 개념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좋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판사는 이제 예를 들면 이해찬 같은 분이고 이제 검사는 윤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신 분이 이제 이명박 같은 분들은 이제 기업인 출신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들은 이제 평생 이제 민주화 투쟁을 하신 분이죠. 근데 자유우파들 입장에서는 사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그 원망도 좀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자유우파 진영들을 또 괴멸시켰고 또 소위 얘기해서 당시만 해도 반차제 인사주죠. 그런 분들을 많이 대거 영입을 했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 자유우파인데 가장 지금 좋은 사람이 누굴까? 아직도 우리가 정규제 잘 안 좋아하지만 정규제가 맨날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또는 이런 우파 정당은 맨날 무슨 검사나 판사만 좋아하고 자기가 기자 출신들은 공천받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도 이제 귀담아 들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리더를 항상 사법고시 붙어서 판사 검사하신 분만 리더로 삼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판사 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 말씀은 뭐냐면 권위의식이라는 게 진짜 저는 좀 이제는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하고 지금하고 좀 틀린 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투사적인 이미지거든요. 투사. 이 투사라는 것은 단순히 싸워서 이긴다는 개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중들이 우리가 이 군중들 우리를 따르는 팔로우들이 물론 요번에 윤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도 꽤 있었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실제 민생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또는 셀러리맨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도 너무 공감을 해서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좀 이제 우파의 리더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썸네일에서 썼지만 법조 엘리트는 이제 그만하자. 법조 엘리트. 그러니까 법조 엘리트 중에서도 물론 고매한 인격자라든지 정말 모든 품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춘 사람들은 당연히 써야죠. 근데 우리가 일부러 어떻게 보면 우리 우파 정당을 이제 국힘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더라도 또는 국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름을 바꾸든 뭐든 어떤 지금의 국힘이 아닌 새로운 우파 정당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그 우파 정당을 이끄는 이제 리더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어떤 엘리트, 나경원이라든지 원희룡, 또는 안철수가 됐든 한동훈이가 됐든 홍준표가 됐든 지금 제가 읽어가면서도 무슨 느낌이 들어요. 마치 정통 엘리트, 검사, 서울대 의대 나와서 뭔가 이게 남들 얘기 다 안 듣고 안철수도 그렇잖아요. 내가 다 옳지 그 토론하면서도
뭐 AI는 제가 더 많이 알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남인데 뭐 얘기하는데 절대 뭐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 내가 더 잘한다. 응? 홍준표도 뭐 누가 뭔 얘기하니까 아 법은 내가 많이 알지. 뭐 이러면서 자꾸 이제 본인이 뭐 잘났다는 식으로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거. 너보단 내가 더 잘 알지. 뭐 이런 미덕. 나경원 같은 경우도 뭐 난 설법대 이렇게 출중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정도. 훌륭한. 아니 뭐 이쁜 게 죄는 아니죠. 근데 아무튼 우리 우파가 갖고 있는 약간 강박관념이 뭐가 있냐면 그냥 모든 게 잘나야지 우리의 리더가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은 이제는 좀 약간 좀 유행이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우린 다시 어떻게 보면 박정희 같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민주공화당이라는 당명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서두에 한 겁니다. 왜? 박정희는 누가 봐도 베스트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박정희란 분이 처음 박정희라는 사람을 딱 떠올릴 때 부모님들이라든지 할아버지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얼굴은 왜소해도, 몸은 왜소해도, 체구는 왜소해도, 얼굴은 새까매도 보통 앞에 그 단어를 꼭 붙여. 응? 삐썩 말랐는데 뭐 이런 식으로 키는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우리 자유우파에서 항상 중요시 여겼던 거, 뭐 출중한 외모에, 뭐 기골이 장대하고, 뭐 엘리트로 딱 무장이 돼서 좋은 집안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데 되게 많이 지금 혹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우파의 어떤 뭐 리더를 잡을 때 항상 뭐 어느 집안 사람이냐, 부모는 뭐 하시는 분이냐, 아버지 뭐 하시노, 그리고 사법고시 출신이냐, 행정고시 출신이냐 이런 것부터 물어보고 뭐 당연히 서울법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우리 가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박정희 이후로 어떻게 왜곡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한번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박정희는 그 일진 모자 쓰고 논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논에게 하고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막걸리 마시면서 그냥 모양 내기로 막걸리 마시는 게 아니라 실제 본인도 막걸리 좋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술 마시고 뭐 잠원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사실 뭐 술주정을 했다는 등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또는 어디가 뭐 할아버지들한테 가가지고 뭐 실수했다는 얘기도 없지.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서민적이고 소탈하고 옷 같은 것도 보면은 그냥 정말 소탈하게 입고 또 소탈하게도 잘 어울려 이상하게 얼굴은 새까맣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지만 본인은 되게 그 정장을 입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의 모습은 어때? 그 한복 같은 거 입고 머리는 다 이렇게 그냥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젊었을 때 모습은 되게 잘생겼거든. 근데 항상 본인이 뭔가 컨트리한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했던 게 이승만이었죠. 왜? 대중들한테는 본인이 상당히 소탈한 이미지로 보이고 싶었던 거죠. 또 실제로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우파의 거의 우상이잖아요. 그 우파의 우상이었던 사람은 자기의 캐릭터를 그렇게 보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인데 그 이후에 차고 오면서부터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바뀌었냐면 뭔가 그냥 책상 물림 그리고 뭔가 자기 이론에 딱 처박혀서 약간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 그것이 이미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발현했던 게 떨어졌지만 발현했던 게 이해찬 같은 사람들이죠. 논리가 확고하고 내 의견이 무조건 맞아. 뭐 이런 느낌. 아니면 뭐 MB처럼 이제 뭐 일은 완전히 열심히 하고 빠꼼인데 역시 욕심이 좀 많고 자기 거는 확실하게 챙기는 뭐 이런 느낌이라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MB도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래요. 나중에 본인이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박정희도 MB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나 정주영이나 이런 우리가 우파에서 좀 봤을 때 약간 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봤을 때 MB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물론 좋아하는 분이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우파의 우상들이 봤을 때 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 MB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우파가 상당히 좀 지향했던 캐릭터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자는 거예요. 리마인드. 근데 그 리마인드를 해보면 결국은 누구냐면 박정희하고 이승만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캐릭터였느냐. 그걸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전 솔직히 썸네일에서 썼지만 거기 이제 장돌뱅이 이미지가 저는 맞다고 봐요. 장돌뱅이. 장돌뱅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뭐 이미지가 좀 안 좋잖아.
뭐 장사치 같은, 근데 여기서 장돌뱅이라는 거는 장사치의 개념은 또 아니고, 뭐 누굴 속인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발로 뛰는 사람들, 응? 그리고 막 웬만한 뭐 시장 바닥에서 돌아가는 이치를 다 깨치고, 전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김종인 씨가, 한 2년 전인가요? 윤 대통령이 이제 막, 뭐랄까, 좀 이제 막 좀 지지율 떨어지고 하고 있을 때, 그, 향후에 우리 그 국힘의 대선 주자로서 누가 좋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김종인 씨가 누구를 얘기했냐면, 아니다, 그때 윤 대통령은 안 나왔을 때다. 예. 윤 대통령 안 나왔을 때, 뭐,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김종인이가 백종원 씨를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기억나세요? 백종원 씨. 예. 윤 대통령이 이제 발견되기 전에, 그때 저는 사실 되게 신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백종원을. 뭐, 지금은 되게 욕을 많이 먹는 캐릭터인데, 지금도 살아나는 분위기더라고, 또. 누가 뭐 이렇게 뭐 옹호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지 망가지기 전에 사실 백종원이라는 이미지를 봤을 때 저는 김종인이가 그 얘기했을 때 저는 솔직히 그게 되게 불가능하다는 이미지 같지는 않았어요. 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랬냐면 일국의 대통령을 하는데 막 우파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랬냐면 백종원이 무슨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냐면서 김종인이 저기 미쳤냐면서 막 이렇게요. 판사 검사나 서울 법대 나온 이런 사람을 해야지 무슨 그 할아버지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 있잖아. 근데 저는 생각할 때 딱 듣기에 지금 시대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윤 대통령께서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셔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김종인 씨의 그 눈이 일견 저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이렇다 하는 무슨 뭐 고시학교 같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냥 무슨 밥집 같은 거 해가지고 성공하고. 근데 그 사람이 저는 그 백종원 씨 같은 캐릭터가 이제 앞으로 좀 우리 우파의 리더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눈치가 빨라드는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중소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또는 뭐 그냥 우리가 뭐 아주 잘 나가는 뭐 이런 사람들 말고 그냥 일반 그냥 평범한 어떤 셀러리맨들이 뭔 얘기를 툭 했을 때 그 얘기의 의도를 금방 알아챌 수 있는 사람. 그렇지, 그건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막 담론 같은 거 막 하잖아요, 담론. 뭐 컨츄리 꼬꼬니 이런 사람들처럼 막 담론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 그 담론할 때 금방금방 뭐 말을 잘 받아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건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우리 우파가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시장 바닥의 정서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돼버렸어. 대표적인 게 이해창도 그런 실수를 했었고 반기문 같은 경우도 그런 실수를 했었잖아요. 무슨 뭐 버스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거나 또는 시장 바닥에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을 금방 알아들 수 있는 사람들이 원래는 우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예. 그게 뭐 백종원이라도 좋고 누구도 좋은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장돌뱅이 같은 사람들, 얼굴 두껍고 뭐 이렇게 두덕두덕하게 생겨가지고 얼굴 좀 두덕두덕하게 생겨서 웬만한 실험 같은데 별로 이렇게 굴하지 않고. 사실 윤 대통령도 이번에 이게 화를 많이 내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단점이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금방 경로에 있다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파의 개념은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을 올려놨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그 썸네일에서 보면 제가 좋아하는 사진, 그 웃는 사진, 그 소탈하게 웃는 사진. 전 그게 가장 큰 우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탈한 웃음을 낼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웬만한 어떤 시련이라든지 웬만한 굴욕적인 부분에서 내가 막 이렇게 막 경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쓱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너무나 그렇게 확고한 그 자의식이 없는 사람들. 난 절대 안 그래야 돼. 난 최고야. 이런 거 아니라, 내가 뭐 잘난 게 뭐 있어.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지.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의식이 있는 사람. 정말 자신에 대해 자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 같은 것이 없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파의 리더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조 엘리트는 지향하고 그냥 장돌뱅이 기질이 자유우파한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러니까 우파들이 아무래도 좀 엘리트가 많고 잘 나가시는 분이 많지만 우리의 리더는, 우리의 두목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잘난 국민들은 오히려 리더가 좀 모질러도 돼. 그러니까 그 모질라는 게 공부 못해도 되는데 차라리 눈치 빠르고
내가 뭔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고, 세상 물정 딱 봤을 때, 이런 분위기 이렇구나. 나라가 지금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분위기 파악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빨리 알아챌 수 있는 리더가 저는 오히려 우파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담론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어떻게 시스템적인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미 시스템 끝났다고 봐. 시스템 뭐 이런 얘기 해봐야 국힙은 빨리 그냥 해체가 답인 거고, 해체가 안 되도록 거의 뭐 해체에 저음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인물이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인물이고, 이 모든 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도 인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